여수 상포지구 개발 사업과 관련해 여수시의 특혜 의혹이 계속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는 여수시의회는 관련 공무원의 수사 의뢰까지 제기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MBC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권력으로부터 철저히 유린돼 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역 언론인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그 시절을 반성하며 지역 곳곳에서 발생했던 왜곡 보도 실태를 집중 취재했습니다. 순천 보성 갯벌 등 서남해안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등재가 확정되면 제주 화산섬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세계 자연유산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 상포지구 개발 사업 논란을 조사하고 있는 여수시의회 특별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통해 여수시의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특위 활동이 끝나는 다음 달 9일까지 행정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상포지구에 조성된 인도입니다. 당초 계획된 보도블록 두께는 10cm. 하지만 실제로 확인해보니 절반인 5cm 남짓에 불과합니다. 빗물이 빠져나가는 우수관로도 예정된 위치에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최근 상포지구 현장 조사를 벌인 여수시 의회 특별위원회는 부실공사가 명백한데도 여수시가 준공을 내줬다며 특혜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특혜인이 개입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고작 3억 원의 공사비고 인허가 처리 등록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상포특위는 조만간 업체 관계자를 불러 그동안 제기된 특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출석 요구 대상은 상포지구 매립 면허업체인 삼부토건 관계자와 이 땅을 매입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전 현직 대표 등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조사에 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특별위원회가 다음 달 9일까지 자체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인 가운데 행정상 특혜나 하자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해 시민들에게 공개해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형사적인 사안 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진위를 밝혀주기를 바랐는데 상포지구 특혜 논란에 대해 주철현 여수시장은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 선전이라며 여전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 반면 특위는 행정상 특혜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 수사 의뢰까지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새로운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국가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개발을 위한 지방정부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여수시 등 전국 20개 지자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산단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협의회는 첫 활동으로 국가산단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과 유지 보수비의 국가 지원을 요청하는 공동선언문을 채택해 이를 중앙정부에 전달했습니다. 올해부터 정책 실명제 사업을 선정할 때 국민이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도입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신청 실명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정책 실명제 강화 기본계획을 마련해 오는 3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 실명의 공개 범위도 과장급 이하 실무자의 실명만 공개했던 기존과는 달리 문서의 최종 결제자까지로 크게 확대됩니다. 순천 보성 갯벌 등 서남해안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순천 보성 갯벌을 포함해 전남 지역 4곳 980여 제곱킬로미터 갯벌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문화재청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등재 여부는 내년 7월쯤 열리게 될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되며 등재가 확정되면 서남해안 갯벌은 제주 화산섬과 용암 동굴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세계 자연유산이 됩니다. 지난 10년 MBC는 권력에 철저히 유린돼 왔습니다. 지역 MBC 역시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과 직업윤리를 잊었던 과거를 반성하고 새 출발을 준비하자는 지역 방송인들의 목소리가 전국 지역 MBC 특별 편성으로 내일 밤 방송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고압 송전탑 설치를 강행하려는 공권력과 주민들의 저항이 거세게 충돌하던 2014년 경남 밀양시. 지역 MBC 현장 취재기자의 기사는 노동단체가 지원하는 집회임을 강조하라는 본사의 압력으로
결국 왜곡 보도되고 말았습니다. 기자로서 창피하죠. 창피하고 착잡하고 이거는 부끄러운 거였죠. 기자로서. 그때 아마 MBC 왔을 적에는 그냥 막 주민들이 그냥 쫓아보내고 그랬을 건데. 그래서 그때 MBC는 인마 새끼들 가라, 이거 뭐 왔노 이랬지. 내가 그런 기억이 있다고. 사드 배치가 강행되던 경북 성주의 주민시위에는 전문 시위꾼들의 개입을 부각하라는 권력의 지시가 내려졌고, 상상은 하고 있었지만 설마 있었죠. 근데 안종업 수석의 수첩에서 외부 세력 배치라는 단어가 발견됐다라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약간 소름이 끼쳤죠. 이렇게까지도 청와대가 꼼꼼히 개입을 하고 언론을 통제를 했구나. 진도 팽목항의 세월호 참사 취재 기자들은 사실관계나 내면의 진실보다 자극적인 가십성 현장 취재로 내몰렸습니다. 내가 엄청난 곳에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엄청난 짓을 했구나. 우리가 굉장히 큰 잘못들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와요. 그게 엄청 괴롭죠. 권력에 의해 밀실에서 낙점돼 지역성이나 공정성의 원칙에 무심했던 전국 각지의 낙하산 사장들은 이 같은 퇴행의 방조자이자 배후였습니다. 사장 부임하기 전에 여수를 거의 처음 와봤다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무슨 그 문화적 환경이라든가 우리 여수 MBC의 조직 문화라든가 지역의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5.18 망언의 배경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사에서 그냥 가라 그래서 왔습니까? 그렇죠. 이사에서 가라 그래서 온 거죠. 다 개인적 소명이나 다른 건 없이 그냥 이사에서 가라 해서 왔습니까? 그렇죠. 전국 뉴스의 구색 맞추기로 전락하고 주변화와 대상화가 더욱 극심해지면서 지역 MBC는 갈수록 심각한 존폐의 위기로 내몰렸습니다. 실제로 이 전국 뉴스나 보도에서 지역이 조금 조명될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건이거나 사고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암암리의 지역은 굉장히 좀 불안한 곳. 뉴스에서 편집된 지역을 되살리고 취재 현장에서 배제된 양심을 다시 찾자는 반성과 자각이 정점에 이른 지금. 방송 정상화와 지역 분권화의 기로에서 지역 MBC가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설을 앞두고 생활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물가협회에 따르면 최근 한 달 사이 토마토가 42.9%, 호박과 풋고추도 30% 이상 폭등했고 수산물 역시 갈치가 21.3%, 고등어도 14.3%가 오르는 등 생활물가의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한파 등 기후 영향과 함께 기름값이 오르면서 생산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당분간 물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의 지갑 열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건당국이 해외여행 시 세균성 이질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시군보건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국내 세균성 이질 환자는 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명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전체 이질 환자 가운데 70% 이상이 필리핀 세부를 여행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지역 여행 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균성 이질은 급성 장관 질환으로 구토와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평소보다 크고 밝은 보름달인 슈퍼문의 영향으로 침수 피해가 예상됩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 따르면 오늘 아침 9시 10분쯤 최대 3.5에서 3.9m를 기록했던 전남 동부 지역의 바닷물 높이는 잠시 후 9시 20분쯤 3.4에서 3.8m까지 높아지겠고 조류의 흐름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 침수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슈퍼문은 6년 만에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과 함께 나타나지만 전남 동부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어 달 관측이 힘들 전망입니다. 지역별로 동계 훈련을 위한 선수들의 방문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지역을 찾은 전지훈련 선수단이 1,200명을 넘어섰다며 훈련시설과 숙박시설 개선으로 방문단이 꾸준히 늘면서 16억여 원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흥군은 행정 지원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선수들의 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설을 앞두고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거래기업에 대한 각종 대금을 앞당겨 지급합니다.
광양제철소는 일반 자재와 원료 공급사, 공사 참여 기업에게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2차례 대금 결제를 해왔는데 설을 앞둔 다음 달 8일부터 닷새가는 대금을 매일 지급해 거래 기업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른 조기 집행액은 1,220억 원이며 포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납품 대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명절을 앞두고는 조기 지급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공업고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일동 105만 5천 원, 순천 광양축협 이성기 조합장회 임직원 100만 원, 고흥군 수협 풍화지점 100만 원, 고흥군 도양읍 해상자율방범 순찰대 100만 원, 시산마을 주민 71만 6,720원, 여수문수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생 일동 61만 8,180원, 고흥군 도양읍 삼복수산 김득종 50만 원, 녹동 아리따움 이영숙 50만 원, 순천만 국가정원 2017년 방문객 소원동전 44만 3,300원, 여수시 대교동 10통 박만재 통장님의 주민 42만 5천 원, 고흥군 복내면 신금마을 주민 40만 원, 순천시 풍덕동 금호아파트 3, 4동 주민 40만 8천 원, 13통 주민 40만 원, 금호아파트 1, 2동 주민 37만 1천 원, 덕연동 4통 벽산아파트 103동에서 106동 주민 35만 6천 원, 여수시 대교동 5통 이용신 통장님의 주민 32만 5천 원, 13통 정성래 통장님의 주민 30만 원, 순천시 풍덕동 9통 주민 31만 8천 원, 덕연동 19통 구암마을 주민 30만 원, 여수 롯데 첨단 소재 사택 분여회 30만 원, 고흥군 도양읍 잠두마을 주민 30만 원, 평화마을 주민 30만 원, 여수시 여천동 금호타운 이미애 통장 29만 원, 순천시 덕연동 9통 주민 26만 3천 원, 60통 주민 22만 5천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광양시가 서울대 남부학술림에 대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광양읍에 있는 서울대 남부학술림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학술림 측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학술림 측은 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해 학술림 담장 제거와 수목 보호를 위한 데크 설치 등 새로운 경관 조성을 위해 올 하반기쯤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